네, 저녁 시간 시사공감 진행하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을 했습니다. 이 출국하고 없는 빈자리여서 다루고 싶은 내용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숨 고르기를 좀 하면서 바쁜 정상회담 일정이지만 그 와중에도 짬짬이 좀 숨 고르기를 좀 하면서 복귀 후에 국정을 좀 추스릴 수 있는 그런 단서로 좀 삼았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여론조사가 심상치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율로 나타나지만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얻은 득표율, 3구 대선 득표율은 선거 뭐 무결성 시비가 여전히 있습니다만 어쨌든 47.8%입니다. 최종 득표율은. 근데 최근 여론조사가 이 득표율보다가 아래로 지금 내려가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 드러나고 있어요. 표출이 되고 있어요. 자,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을까요? 일단은 경제 문제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아직 뭐 한 달이어서 좀 성급하지 않느냐 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한국 사회는 그걸 참고 견딜 만한 그런 인내심이 없습니다. 그 인수위까지 하게 되면 지금 한 석 달이 되기 때문에 뭐 다른 외국 사례와는 다르게 조금 비상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달이지만 석 달이 지난 것 같은, 100일 지난 것 같은, 그러니까 아름다운 동거는 지났다. 이제부터는 따가운 비판이 몰아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왜 이렇게 여론이 싸늘하게 식어갈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우유부단한 것 같아요. 예, 우유부단한 것 같아요. 그러고 비춰지는 모습이 원맨쇼로만 비춰지고 내각에 대한 소위 장악력, 그립감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집권당에 대한 장악력, 그립감, 뭐 당무는 당에서 이렇게 하는 경향인데 그래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그립감이 보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대통령실 자체도 지금 보게 되면 문제가 많죠. 그렇죠. 오전에 제가 잠깐 언급했다시피 대통령 직속 위원회, 소위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 공약했던 공화국, 위원회 공화국 오명을 벗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자세한 검토를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자체까지 하게 되면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예. 근데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지금 현재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지금 공약 사항은 대통령 직속 행정자문위원회가 22개인데 4개에서 5개로 축소 통폐합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죠. 근데 정작 지금 현재 이 위원회의 위원들이 지금 다 버티기 하고 있습니다. 법정 임기가 남았다는 이유로 지금 버티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사열. 이게 이제 문재인이 이 임기 말에 작년 8월이죠. 8월에 연임을 해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2023년 8월까지 임기가 연장돼 있어요. 그 다음에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지난해 9월 달에 연임했어요. 그래서 2023년 9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자치분권위원장 김순은, 예, 죄송합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1월 달에, 작년 1월입니다. 다시 재위촉하는 바람에 2024년 1월까지 임기가 연장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인 윤순진, 예, 이 사람만 지금 그만두겠다, 사의를 밝혔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나머지가 지금
버티기죠. 소위 말해서 버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임기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에 이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 뭐 이런 쪽은 뭐 어떻게 해볼 여지가 있나 본데 이것도 간단치가 않은가 봐요. 간단치가 않은가 봐요. 지금 뭐 그만두겠다라는 윤순진 위원장 빼고는 전부 다가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한편으로는 알박기 돼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이렇게 버티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대통령실 자체도 지금 장악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런 전반적인 어떤 난맥상이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문제가 많고 글쎄요. 지지층들은 괜찮은지 모르지만 전 국민이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 진절머리를 냈잖아요. 치를 떨었잖아요. 예, 문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지층은 어쨌든 잘 다독여서 간 그런 케이스로 이야기되죠. 팬덤 정치를 아주 그러니까 국민은 지편만 국민이고 나머지는 국민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언행을 했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기 말까지 지지율 40%대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그게 뭐 여론조사의 문제점 여러 가지 예, 신빙성 문제 이런 걸 제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대였어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들어선 지 한 달이 안 되는데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자기 투표한 투표율 보다가 지지율이 낮게 빠지고 있어요. 이게 뭘까라는 거죠. 물론 뭐 그냥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지지율 올라가고 경제 상황이 낮아지면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최근 2주일 동안에 각 여론조사기관의 여론 추이를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53%에서 49%로 47%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뭐 수치 보다가는 트렌드를 보는 거죠. 경향성을 보는데 빠지고 있어요. 이 갤럽뿐만 아니라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도 거의 비슷한 추세예요. 예. 이게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를 이야기하지만 글쎄요, 뭐 잘못한 것, 나라 국간 텅텅 빈 것, 여러 체질이 허약해진 거, 경제 기초 체력이 허약해진 거 이런 것 전부 다 문재인 정부 잘못이죠. 근데 이전 정부 잘못하다고 핑계 대는 거는 그거는 뭐 우리가 지겹도록 들었으니까요. 문재인 정부 때 똑같아져서는 곤란하죠. 똑같을 거면 왜 바꿨냐? 바꾸면 뭐 보람이 뭐냐? 이렇게 이제 반문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도 각 분야에서 그립감이 있고 뭐 쾌도난무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원시원하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가는 면이 있어야 되고 1차. 그다음에 자기 지지층 어떤 의미에서 윤석열 후보 대통령은 자기 확실한 지지층이 없잖아요. 그 없다가 보니까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국민의힘 후보로 그렇게 어쨌든 예, 뭐 현역 의원 수, 지구당 그런 어떤 조직력을 바탕으로 자금력, 조직력을 바탕으로 국민적 정권 교체의 열망을 얻고 지금 된 건데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그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윤석열을 낳게 한 거지 확실한 지지층이 없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가장 열성 지지층이 될 수 있었던 그 그룹들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정권을 쥐고 난 뒤에 보여준 모습이 그 잠재적 열성 지지층들을 전부 다 외면하고 있죠. 어떤 의미에서. 좀 방치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서운한 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그룹들부터. 그런 그룹들에 나오는 이야기가 좀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거는 그렇습니다. 익히 알고 있겠지만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금 최근에 그 여론조사 동향을 보게 되면 소득이 낮은 사람들, 예, 소위 저소득층일수록 지지율이 낮아요. 예, 고소득층일수록 지지율이 높아요. 이게 또 뭘까요? 예, 소득 상위층의 지지율이 55%예요. 그 반면에 저소득층, 소득 하위층의 지지율은 46%예요. 예, 중위층은 자기 득표율 수준이에요. 대선 당시 득표율 수준이에요. 이게 뭘까라는 거예요.
소득 하위층의 지지율이 더 낮다라는 게 뭘까라는 거죠. 그 서민의 고통을 풀어줄 수 있는 서민의 고통을 대변하는 정부 이미지를 못 주고 있다는 거죠. 못 주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있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런 정부, 정책, 그런 이미지가 강하다라는 거죠. 이 점을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게 된 권력을 획득하게 된 과정에서의 호감도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윤석열 호감도가 어땠습니까? 34%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그죠? 호감도가 34%였어요. 비호감도가 60%가 넘었었죠. 62%였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후보 시절 때 비호감도가 그러니까 이게 대선 한 달 전입니다. 그렇죠? 대선 한 달 전 기준으로 했을 때 윤석열 후보에 대한 호감도는 34%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반면에 비호감이 거의 2배 가까워요. 62%였어요. 자, 여기에 또 빼놓지 못할 또 하나 요인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지금 조용한 내조 약속을 했는데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지금 자꾸 눈살 찌푸리게 하는 현상이 자꾸 생기고 있어요. 이거 무시 못합니다. 문재인 정권 때 김정숙이 보여준 모습 때문에도 그 이미지가 계속 오버래핑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그 김건희 여사의 이미지가 썩 좋지 않잖아요. 대중 이미지가. 호감도 19%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김건희 여사의 호감도는 윤석열 후보 시절 때의 절반 반토막이에요. 19%였어요. 예,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근데 최근에 김건희 여사 행보 자체가 조금 예, 여전히 갸우뚱하게 만들고 있어요. 자칫 하게 되면 역풍이 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역풍이 불 수 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는 확실하게 자기 지지층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층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냉대를 하면서 예, 조금 그 층으로부터 좀 외면을 당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뭐 한 달짜리 정부에 뭐 대단한 경제적인 성과를 기대할까요? 그건 아닌데 지금 저소득층으로부터도 에이 뭐별 믿을 수가 없다, 기대할 게 없다라는 형태로 조금씩 회의적으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국회에 대한 확실한 장악력인데 다수당 핑계 대지 마십시오. 소수당 핑계, 여소야대 핑계 대지 마십시오. 과거 정치력이 있는 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과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의석수 53석밖에 없는 YS 이런 친구들이 그저 국정을 장악해 나가는 그 정치력 보십시오. 지금 100석이잖아요. 100석이고 자기가 집권해 있는 집권당인데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이 확실하게 어떤 의미에서 기대를 하는 분위기에서 지금 이것저것 어느 하나 딱 부러지게 보여주는 게 없어요. 원맨쇼 형식이에요. 국가를 정상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 지금 진행 속도가 너무 그래요. 그리고 지금 한번 보십시오. 해수부 공무원 사건이나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이런 거 정도가 지금 나온 지가 이슈가 된 지 얼마입니까? 이제 겨우 국정조사 이야기를 소위 국힘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야당 때도 그렇고 집권당 때도 그렇고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의석수에 걸맞는 활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무사안일한 정당이에요. 뭐 하나 이슈를 선점할지 몰라요. 예. 상설특검 제도가 여전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집권하고 법무부까지 지금 쥐고 있고 검찰 다 쥐고 있으면서도 상설특검 소리를 못해요. 이거 얼마나 중대한 사안입니까? 지금 보십시오. 오죽하면 경찰이 지금 대통령한테 막 대드는 상황이에요. 지금 경찰청장 하는 꼴 보십시오. 대통령이 지금 정상회의 참석하는 이 마당에 출국하는 날 사표 던지고 이작달입니다. 이게 나라 꼴이 되겠어요, 여러분? 네?
이러니 이거 하나 확실하게 잡아주지를 못하니 국민들이 점점 기대치를 낮추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죠. 네. 자칫 잘못하면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매번 뭐 지난 정권 뒤만 들추다가 이 정권 또 끝나겠구나. 뭐 그런 형태로 민심이 좀 싸늘해질 수 있다고. 자꾸 경제 위기, 뭐 세계 경제 환경 이런 형태로 핑계를 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지금 조금 비춰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국민들한테. 자, 여기에 조금 분명하게 정돈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 집값 문제도 지금 간단치가 않죠. 뭐 선제적으로 뭐 착한 임대인 이야기 나오는데 그 정도로는 되지 않고요. 당장 다음 달부터 일단 체감 물가죠. 전기료 뭐 등등 이게 이제 인상이 된다는 건데 예, 이것도 만만치 않죠. 안 올릴 수도 없고 예, 올리자니 또 인심을 잃게 돼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고민되어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 경제 여건도 녹록지 않고 등등 한데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다시피 중원보원됩니다만 쾌도난마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한 분야든 간에 확실하게 딱 중심을 잡아주고 지지층을 좀 이렇게 끌어안고 그러고 다른 국민들까지 아우르는 이런 포용력을 발휘해 줘야 되는데 지지층도 없어. 그냥 아무나 다 만족시키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있을 수가 있나요? 우리 개인사적으로도 그러잖아요. 다재는 무죄라고. 재주 많은 놈은 딱 쓸만한 재주가 없다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래요. 여기저기 다 만족시키는 뜻한 그런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정작 어느 층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네. 공정, 정의 뭐 이런 그것도 엄밀하게 정확하게 만족시키고 있지 못하잖아요. 정상화 그러는데 지금 당장 보십시오. 계속 어떤 의미에서 시끄러운 정치 논쟁만 빚어지고 있고요. 당장 뭐 발밑에 있는 국힘당 꼴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이 정작 정상회의를 위해서 첫 외교 순방길에 오르는데 집권 여당의 지도부가 공항 영접을 못하는 꼴보기 싫다는 거잖아요. 내분 계속 내분이죠. 징계니 뭐 그러면서 편가르기 이게 징계가 자업저득인데 이준석이가 잘못한 거죠. 근데 이게 질질질 말려가지고 그 어린애한테 말려가지고 지금 이게 권력 게임처럼 그렇게 비춰져 가지고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걸 조기 진화를 하고 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 둔 결과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출국하는데 서로 다르게 편갈라서 토론하고 있어요. 정책 토론회 하고 있어요. 한쪽은 미래 토론, 한쪽은 혁신이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집권당 꼬라지. 이렇게 자기 당조차도 장악을 못하는 듯한 느낌에 그러다 경찰청장이 또 사표 던지고 대국민 성명 발표하고 있어요. 언론전, 여론전 하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 정상회의 이게 뉴스가 돼야 되는데 온통 뉴스의 메인을 장식하는 거는 경찰청장 사표예요. 사의 표명이에요. 여러분, 경찰청장이 메인 뉴스라고요. 예, 이러니 이 지지율 이거 여론조사요. 간단히 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 때는 여론조사가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다. 뭐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는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바로잡아질 수 있을까요? 이게 일시적일까요? 자칫 잘못하면 초기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론 지지율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곧바로 언론의 척도가 됩니다. 언론들이 그때부터는 막 달라들기 시작하고요. 언론이 속된 말로 물고 짖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던 반대 세력들이 준동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수세해지기 시작하면 지지 세력의 이탈은 더더욱 가속화됩니다. 그러면 끝없이 혼전양상으로 접어들면서 국정 수행의 동력이 다 없어져 버려요. 이거 대단히 심각합니다. 지금 경제 난국도 난국이고 뭐 지금 안보 난국도 난국이고 총체적 난국이죠. 난국인데 이거 어느 하나 확실히 좀 그립감 있게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지지층의 인심도 못 얻어. 당 장악력도 없어 보여. 대통령실도 무주공산이야. 혼자만 원맨쇼 하듯이 저러고 다니고 있으면 이게 뭐가 될까라는 거죠. 한번 사람 마음이라는 건 한 번 돌아서 버리면 이거 돌이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정상회의 나간 김에 바쁜 와중에도 글쎄요, 이런저런 현안들도 챙겨야 되겠지만 이런 분야를 조금 더 찬찬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단순하게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만은 아니라고 봐요. 예. 이 리더십 분야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참모진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 예. 참모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뭐 들리는 소리에 일부 일설에는 워낙 윤석열 대통령이 뭐이 통채도 있는 데다가 성격이 콸콸해 가지고 감히 거기서 누가 뭐 충원을 직언을 하겠냐라고 이런 뭐 분위기도 있다 그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걸 이야기할 수 있고 분석해낼 수 있고 그런 게 참모잖아요. 이 참모가 좀 부실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참모들이 너무 좀 부실하고 우유부단하고 좀 어떤 의미에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좀 무능한 게 아닌가. 뭐 유능한 참모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충분하게 그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좀 그런 부분도 있어 보여요. 예, 그리고 이전 정권들 알박기 해놓은 거 그건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장악력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아, 뭐 어느 놈 또 하나 어떤 의미에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어느 놈 하나 지몸 살이고 안 다치려고 하고 전부 다 대빵한테만 밀어놓으면 오늘 그 저 포럼에서도 김정인 할아버지 가서 그 이야기 했대. 응? 너는 대통령 하나만 쳐다보고 있네. 이런 이야기요. 딱 맞는 지적이거든요. 지적은. 그러니까 어느 놈또 지몸 안 다치고 그 뭐 자리 요런 거 꼬물은 떡고물은 챙기고 위험 부담은 감수 안 하고 이게 무슨 참모예요. 대빵 니만 죽으라는 건데 네가 다 바람맞고 네가 뭐 죽든 살든 네 알아서 하고 우리는 뒤에서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겠다 이런 식이면 이 정부의 희망이 있냐라는 거죠. 어? 여러분 그래도 말이죠. 보십시오. 문재인 옆에는 그래도 참, 참 어떤 의미에서 나쁘게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지만 천하의 나쁜 놈들이지만 그것도 있잖아요. 서로 나서 가지고 지가 탄알바지 하겠다고 나선 놈인데 이 지금 윤석열 옆에는 탄알바지를 나서는 놈이 한 놈도 없어 보여. 전부 지 모신이야. 그 좀 뭐 분위기 잡히면 나와 한 소리 하고 지 얼굴 내는 거. 이 짓만 하고 있어요 지금. 국힘당 꼴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해수부 공무원 사건하고 북송 사건 이렇게 터져도 국정조사 이야기 한마디 나오지 않아요. 오늘은 이제 겨우 좀 이제 한마디씩 하는데 이게 국회의원 뭐 이수나만 하죠. 이 배지 값도 못하는 건데. 그렇죠? 뭐 원구성 소리만 맨날 하고 있고 말이죠. 이런 무기력한 국회 왔습니까? 무슨 뭐 현안이 생기면 전부 시민단체나 뭐 그렇게 일개 유튜버라고 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유튜버들이 나서 가지고 그 하고 있지. 국힘당 내 무슨 뭐 대변인 성명다운 성명이 하나 나옵니까? 국회의원 논평이 하나 나옵니까? 기자회견이 제대로 된 게 하나 있습니까? 맨날 뒷북이잖아요. 뭔 뒷북이냐 하면 앞에서 예, 바람 맞고 도랑치고 나면 까지 건지기 위해서 설치는 놈들밖에 없잖아요. 윤석열 정부 반드시 이거 좀 다시 고민해야 됩니다. 예, 김건희 여사 행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확실하게 이 국정 운영에 갈래를 정확하게 좀 이렇게 해서 요소요소의 참모들이 딱 들어가 가지고 좀 그림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주먹구구인 듯한 원맨쇼 양상을 벗어나고 있지 못해요. 당 꼬라지부터 먼저 추스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준석유로 대표되는 저 세력들은 안 됩니다. 젊은 피 새로 수혈을 하셔요. 어? 젊은 인재들 많아요. 이준석이 그 끌고 간다고 당 안 돼요. 당 안 된다고요.
2030 세대들 여론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2030 세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 있는 2030 세대들은 별로 그 친구 치지 않아요. 별로가 아니라 아예 치질 않아요. 네? 새로운 젊은 피로 과감히 수혈하고 3선 이상의 그 묵다리들 무사안일한 그 그룹들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어? 그 세력에 의지해서 미부나 고부나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꼰대 정당 이미지, 웰빙 정당 이미지 못 받는다고요. 그 정당은 전혀 국정 수행에 도움되지 않아요. 우리 국민들도 그런 사람들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네. 586 운동권만큼이나 그 꼰대들도 별로 싫어한다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나마 바쁜 일정 중이라도 조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추스려야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시급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십시오. 뭐 이것저것 현안 경찰청장 뭐 이러고 있는 사이에 예? 서울이는 관광 비자 가지고 지금 튀어버렸잖아요. 뭐 진상 규명 어떻게 할 거예요? 튀어버렸는데 그래도 한다고요? 진짜 핵심 책임자를 어떤 의미에서 조사도 못하고 처벌도 못하는데 이런 꼴이 두 번 다시 생기지 않도록 두 번 다시 생기지 않도록 좀 참모진 보강을 하고 진짜 일할 수 있는 사람 보강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탄알바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용장도 기르고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누구 하나 이 책임 있게 나서는 놈이 없잖아요. 예. 부득이해서 선택한 정당이라고 본인도 말을 하셨는데 이제 좀 다 바꾸셔요. 바꾸시고 정말 핵심 지지층 그렇다고 해서 문제인식 그런 대깨들 말고요. 정말 깨어있고 합리적이면서 제대로 후원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팬덤들 많이 있잖아요. 그 그룹들을 왜 이렇게 무시하고 외면하나요? 왜 그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냐? 뭐 돈이 드나요? 뭐가 드나요? 기대하는 게 딱 하나 없잖아요. 상식과 공정, 정의, 상식을 회복해달라는 건데 그걸 왜 못하나요? 선교 무결성, 본인도 후보 시절에 일부 동의를 했잖아요. 이제 되고 나니까 이제 뭐 변소 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이 또 달라요? 똥 누러 갈 때 똥 누고 난 뒤에 마음이 달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 데서 신뢰를 잃는 거라고요. 네. 자, 어쨌든 우리 전부 다가 이 윤석열 정부가 잘 되도록 힘을 모아야 됩니다.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저 불량 세력들이, 불순 세력들이 우리 생활 현장을 마구 뒤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 버리면 우리 대한민국은 영원히 희망이 없습니다. 이게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꼴 한번 보십시오. 해수부 공무원 사건 등등 한번 보십시오. 나라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거의 뭐 다 망한 거나 다름없죠. 이제 다 망한 거나 다름없죠. 다 넘어간 거나 다름없잖아요. 이, 이 참 벼랑 끝에서 겨우 건진 나라예요. 이 정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충고하고 예, 예, 나무랄 거 나무라고 지원할 거 지원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국힘당 저 꼴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는 저렇게는 뭐 걔들 문제니까 관심 없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준석으로 대변되는 저 부류들은 다 정리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냥 정리는 안 되죠. 진짜 건강하고 합리적인 모든 사람이 이렇게 칭송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피로 수혈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세대별, 계층별, 지역별, 직역별로 대대적으로 수혈을 해야 된다. 이걸 섣불리 그냥 정계 개편 뭐 이렇게 가면은 이거는 정말 풍비박산 나는 거고요. 뭐 국정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날 새는 거니까 예. 자연스럽게 지금 보니까 뭐 청년 인재들 모집하고 하던데 그렇게 그걸 뭐 일부 그렇게 제한할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뭐 밑에 비서관이 청년이 그냥 말벌이다 구두선이다라고 하니까 이제 청년 뭐 인재 모집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임기응변식
발등에 불 떨어지면 그때 화들짝 예, 그막 이렇게 닥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지 말고 지역별, 직역별로 좀 이렇게 짜임새 있게 이렇게 새로운 피해를 수혈해 가지고 현장에 어떤 역할도 주고 일도 줘서 검증이 되면 그 인력 중심으로 세대 교체를 하고 물갈이를 해 나가는 그러고 자기 새로운 어떤 지원 세력으로 또 추동 세력으로 그 선봉장으로 선봉대로 그렇게 갖고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권력을 쥐고 있겠다. 뭐 못할 게 없잖아요. 국민들이 그런 일을 하는 데 대해서 뭐 딴지 걸 일이 없잖아요. 국민들이 아이고 이제 좀 뭐 잘한다. 인재들도 참 새로 바뀌는 것 같고 뭔가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다. 제보들 하려는 것보다 이런 느낌이 들죠. 지금 국힘당 의원 누구 뽑아가지고 한다고 그거 하려는 것보다 그런 느낌이 드나요? 아이고 또 저 인간으로 바뀌었네. 뭐 그냥 맨날 윗돌 아랫돌 빼서 그렇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맨날 그러고 있구나. 그런단 말이에요. 참신한 이미지가 없습니다. 정말 숨은 고수를 찾는 뭐 그 삼고초려까지는 아니더라도 숨은 고수를 찾는 그런 어떤 심정으로 인사가 만사다라는 옛말 하나도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또 뭐 안철수, 장제원, 이준석, 최재형 이렇게 흘러가면 희망이 없습니다. 혼자서 아무리 백박으로 뛰고 불철주야 오매불망 고민해도 되지 않는다고요. 이 정부는 성공할 수 없거든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다음을 기약할 수 없다는 거죠. 끝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곧바로 이 정부의 끝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끝나는 거예요. 자, 조금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이 보여서 오늘은 밤 시간에도 네, 잠깐 짬이 나서 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